있습니다. 창원인가요? 창원 이쪽, 진주 이쪽으로 해서 폭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예, 그래서 뭐 한 20cm 왔다는데 맞아요? 세상에, 창원에 어떻게 20cm가 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다 그러던데, 대설차도 잘 없고.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할 때, 부산도 눈이 크게 안 오잖아요. 한 번 왔는데 하여튼 저기 사하구에서부터 해운대까지 다 차들이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익숙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은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데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 평양에서는 이 정도면 어떨까요?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영하 한 15도쯤 되고 이제 강물이 얼면 요 정도 돼야 초겨울이 왔다고 하대요. 이러면서 아주 당연하게 또 생각하죠. 그래서 느끼는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창원에 또 이 근처에 계신 리더님들하고 오늘 이제 제가 당번입니다. 강의료 받지 않는 당번. 스스로 돈 내고 KTX 타고 와야 되는 당번. 그리고 돌아가는 KTX는 9시 반에 끊겨서 타도 가도 못하는 당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처음 보면서 그냥 뭐 저렇게 생긴 게 와가지고 나를 홀리려고 해. 이런 눈으로 혹시 보신다면 나가세요. 제가 뭐 답답할 이유 있습니까? 네, 나가시던 눈을 찔끔 감던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메이 사업을 했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아메이 사업을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완전 초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면서 뭐 결정을 할까 말까 하는 요 단계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게 박수가 너무 작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예. 쓰고 돌려드려야 되죠? 예, 돌려드려야 되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봐야죠 뭐. 되네요. 역시 좋은 기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안 되네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쪽이 거의 덕을 보는 겁니다. 이쪽이. 그죠? 예. 네. 반응이 없네. 다시 이렇게. 덕을 보는 거 맞죠? 네. 그래요. 저는 이제 1995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1991년에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수십 번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국은 아메이가 상당히 늦게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홍콩, 뭐 훨씬 일찍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말레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이가 들어오면 그 나라의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뭘까요? 경제 부자유화? 네, 경제 쇄국 정책이죠. 그러니까 뭐 수입 금지, 그죠? 뭐 외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아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세상 참 빨리 변했다 할 텐데 제가 저기 1980년대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국산품 애용 예, 괜찮습니다. 예, 자꾸 내 히프가 보일까봐 지금 까지 넣었는데 국산품 애용, 미제서면 간첩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쇄국 정책이고 이런데 아메이가 돌아다는 건 뭐냐면 경제가 자유화되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에 돌아다는 신호기도 해요.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떤 게 일어나냐면 누구나 자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호를 준 거죠. 이건 허가가 필요 없는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들어오게 됐고 저는 1995년에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예. 별로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그래서 95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보고 느꼈던 거는 전혀 모르겠대요. 예.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아는 바도 없고 또 이런 회사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회사에 대해서는 빠삭했습니다. 왜냐하면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전 세계 기업을 분석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떤 걸 속속들이 알아야 컴퓨터를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이렇게 단기 유학까지 보내줘서 공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아메이를 몰랐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있는 기업을.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압력을 하는 게 아니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예. 그 망했던 웅진코웨이도 우리가 왜 잘 알았습니까? 매일 씹어 드세요 하고 뭐 광고하니까 알았지 뭘 우리가 잘 압니까? 그러니까 눈에 뜨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대단한 기업이에요. IBM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많은 그런 정말 창조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인 건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쪼가리 비슷하게 여기 딱 제가 한 5분 이걸 설명 듣고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림 딱 그리는데 나 A, B가 아메 제품을 쓰면 너는 돈을 번다. 이 얘기 딱 듣고 안 해 그랬습니다. 왜 남의 돈을 뜯어서 내가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런 다단계 피라미드하고 또 이렇게 오해되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기를 깼는데 한 4개월이 걸렸고 한 4개월 동안 내 사업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자영업을 연구하다가 조금씩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고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월급쟁이 할 때 몰랐던 것을 그 알아보는 기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해지다가 이 사업을 2번, 3번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런 모임은 없었지만 2번, 3번 들으면서 조금씩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던 게 조금씩 바뀌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끼리 웃으면서 늘 얘기하는 게 아메 사업 처음 듣고 이거야 한 사람은 정신병이다. 아니면 조금 모자란다. 아니면 너무 사람이 좀 까분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간혹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주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속의 비전은 뭔가 하는 것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년에 만드는 건데요. 지나가게 이게 뭘까요? 마야 달력입니다. 작년 말에 왜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래가 막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그렇고 뭐 마야 달력도 그렇고 2012년 12월 21일 날 끝나더라. 22일은 오지 않는다 해가 제가 이 스마트폰 달력에다가 12월 21일을 뭐라 했냐면 외출 금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김일두 리더님이 그날 저보고 OM 하라고 왔더라 그러더라고. OM을 하느냐 외출 금지냐 이거 막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다가 22일 날 눈을 뜨고 지웠죠. 근데 텔레비도 많이 나왔죠. 저는 이 마야 달력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해가지고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 대비 많이 하죠. 어떤 대비합니까? 컵라면 사놔라. 생수 좀 사놓자. 막 이런 거 창원에서 하신 분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이게 그 만화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야 달력이 막 이렇게 막 계산하면 없어져요. 12월 21일 날.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2012년까지 못 써서 하니까 부장이 잘못하면 후손들 골머리 좀 썼겠다 이래가지고 농담하는 만화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확인 안 됐지만 이런데 불안함이 있으면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떠나가지고 하나 정말 아메를 대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아메를 정말 망해서 없어서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어느 나라나 아메가 들어갔던 초기 시절에는 아주 헝거리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할 건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 떼서 팔면 되는 겁니다.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한 아메가 아니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하는 사람들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생활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겠다는 노력의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빗나간 걸 알고 휴 하고 있을 때 실제 신문에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12월 27일, 8일경인가요? 오늘도 아마 밤에 그 해성이 하나 지나간다고 신문에 났죠. 네, 오늘 밤에 아마 한 10만 킬로 바뀌니까 달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날아가는 모양인데 이게 20년만 한 번씩 오는데 1920 몇 년에는 한 3만 킬로 가까이 접근하고 2030 몇 년에는 박을 확률이 있대요. 지구하고 크기는 63빌딩만 하다. 이게 오늘 신문에 났는데 실제 여러분들 작년 말 신문에 났습니다. 꽤 큰 해성이에요. 박으면 지구 전체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충격이 가해질 정도의 크기의 혜성이 달하고 지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달하고 지구 사이. 근데 놀랍게도 나사가 옛날부터 이런 지구 종말론이 올 때 그런 거 나타나면 2달 전에 다 우리는 잡아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 혜성을 나사가 발견한 건 지구를 지나가기 이틀 전에 겨우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정말 목숨이란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박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뉴스에 떴다면 대충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있어요. 그래야지 그냥 있어야죠. 괜히 물었네. 뭐 물도 좀 사놓고 여보 컵라면 쌀 있나?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안 하겠습니까? 이게 다 대비하는 마음이에요. 대비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잘 대해라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왜 오셨어요? 이분은 나 그 대답 할 줄 알았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뚝뚝하게 합니까? 어쨌든 사람이 위험한 게 코앞에 딱 왔을 땐 대비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대비도 못합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죠. 그죠? 그래서 대비란 건 언제 해야 되느냐면 명함 있고 수입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자명합니다. 목이 덜 마를 때 우물을 파는 게 자명하죠. 예. 그래서 저는 암의 사업을 알아보는 분들은 일단 어떤 분이냐 그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알아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암의를 지구의 전 세계인들이 다 안 하는 이유는 암의가 나빠서가 아니고 성격들이 다 지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내일 혜성어가 충돌할지 모른다면 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준비하자도 있고 도망가자도 있고 땅굴을 파자도 있겠죠. 뭐 사람 나름이지 암의 잘못은 아니죠. 그죠? 혜성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대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최고의 수단이고 한 번에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쳐다보면 검증되어 있는 또 기가 막힌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암의 사업을 한자로 표현하세요 하면 프로슈머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이 단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피라미드 그 다음에 다단계 요 정도였습니다. 다단계나 피라미드는 비슷했는데 약간 합법적이면 다단계 피라미드는 나쁜 것. 그 다단계의 합법적인 걸 만든 1호가 바로 아메입니다. 아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단계 법이라는 걸 활성화시켰고 법으로 제정하면서 1호로 등록한 게 아메입니다. 그러면서 다단계로 하는 마케팅을 허용한 거죠. 그리고 불법에 가까운 것들을 피라미드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단계라는 말이 아메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아요. 여기에 매일 출근해가 물건을 파는 분 있습니까? 없죠. 다단계 회사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게 직장입니다. 가서 매출액을 올려야 되고 매일 가서 책을 팔든 정수리를 팔든 팔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출근하는 분 없죠? 이건 출근한 것도 없는데. 출근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도장 찍는 것도 없죠? 근데 뭡니까? 이거는 바로 소비자끼리 마케팅이다.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점점 다른 각도로 추진이 되었고 발전이 되어서 그 뒤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학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기고 박사가 나오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세 개의 명문대학에는 경영대학원 과정에 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천사죠.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바로 프로슈머. 프로슈머는 이제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학 사전에 나오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합성어죠. 그죠?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프로슈머. 프로추어.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아마추어인데 프로만큼 친다. 그래서 뭔 스포츠를 하다가 프로만큼 하는 사람은 프로추어라고 그래요. 프로추어들이 오히려 보면 골프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당구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쳤거든요. 저도 꽤 칩니다. 근데 프로슈머 이게 뭘까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제 아메리카에서 알아보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활성화된 19세기 얼마 전이죠. 생산자와 소비자는 딱 분리된 게 있어요. 생산자는 돈을 버는 자, 기업인, 그죠? 우리는 소비자, 돈을 쓰는 사람, 딱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21세기로 다가오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돈을 쓰는 소비자가 돈을 벌기도 합니다. 뭐 당근을 잘 다니까 캐시백을 주기도 합니다. 휴지를 계속 그 집에서 사니까 캐시백으로 선물을 줍니다. 이 캐시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세상이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캐시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제학적으로는 엄청난 전환기를 맞았다고 평가됩니다. 그게
그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처음 했다 그래요. 컴퓨터로 고객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다 기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10번을 타면 10%씩 적립했다가 10번째로 공짜 티켓을 준 겁니다. 대단한 발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동네 슈퍼도 다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뭔가를 받아오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컴퓨터가 있기 가능해요. 물론 손으로는 적어도 되겠지만, 그죠? 손으로 적으면 부산에서 딱 떠난 서울에서 기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나온 첫 번째 경제학 사건이 바로 캐시백이고, 이게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 소비자가 돈을 쓰면서 버는 극대화된 개념을 뭐냐면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 프로슈머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 책들 여러분들 서점 가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프로슈머에 관해서.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프로슈머는 새로운 부의 수단이다. 프로슈머라는 걸 잘 활용하면 돈을 버는 소비자가 된다. 그리고 프로슈머에서 뿌리를 내리 마케팅도 많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의 시대를 열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이 간단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메이 제품을 열심히 쓰니까 캐시백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된다 했더니 내가 소비자로서 써봐 했지. 물건도 안 팔고 이거 써봐. 이거 발라봐. 너도 이렇게 주문하면 돼 하고. 난 파는 거 없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쓰면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죠. 바로 나는 소비자고 사업장도 없는데 돈을 버는 자가 되죠. 이게 불법이 아니라 바로 굉장히 첨단의 기법 마케팅이다.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편견 없어지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인 프로슈머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즉 뭡니까?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아메 제품을 쓰면 돼. 뭐 영양제 하나만 먹어도 돼. 근데 좋아서 체계적으로 잘 전달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됩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사업이 되죠. 네. 저는 늘 이렇게 동창회 나가면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지난 1월 4일인가요? 금요일 날 또 제가 IBM에 들어갔던 52명의 동기회 늘 이게 1년에 몇 번 모입니다. 또 10년에 한다고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또 얼마나 나온 친구가 너 아메에서 돈 많이 벌었다며 안 하는 애들이 또 그건 굉장히 많이 알아요. 희한하죠? 네. 아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메를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같은 데서 얘가 지금 아메를 포기했나? 하고 있나? 사진이 바뀌었나? 여행 갔다 오나? 이거 계속 보거든요. 나 이게 좀 좌판계 부에 있는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 자꾸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그럽니다. 사무실 어딘데? 이것도 묻습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19세기 질문 아닙니까? 없어. 난 계속 없습니다. 종업은 없어. 종업 없이도 되나? 팩스 있나? 없어. 창고도 없고 화물차도 없어. 그죠? 근데 사업이죠.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숨어서 파는 깜깜이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아줌마들 모아놓고 밤에 나갈 때 뭐 이게 점조직 같이 자 지금부터 뛰세요 이라고 하는 그런 점조직이 아니라 뭡니까? 프로슈머. 옛날에 이런 용어 있었는데 친구들 공격할 때 막 그 프로슈머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없어가지고요. 네,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아메이가 가장 앞서 있는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캐시백 정도가 아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빅비즈니스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래서 아메이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 저게 보이질 않다. 참 여러분이 들여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나중에는 맞구나 하는 때가 여러분이 오게 된다. 그래서 자꾸 모임도 나가고 자료도 바라고 여러분을 소개한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뭐 빚을 갚아야지 뭐 있죠.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돈의 무게를 달아보고 싶다. 돈의 향기를 맡고 싶다. 돈에 깔려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놈은 직장이 정말 괜찮아도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특히 나보다 못한데 내 위에 있는 사람.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보스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막 얼굴 떠오르니 막 탁사에 떴고 이런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보다 또 똑똑하지도 않아. 그럼 더 괴로워요. 근데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부지런한 사람 만나면 반 죽습니다. 이거. 똑똑하고 게으르면요. 빠지다가 구멍이 나 있는데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딱 나가 지키고 나갈 때 퇴근 못하게 하고 어디 햇말도 하고 내 거 또 고쳐라 그러고 이건 다 하고 있더라고. 표정이 막 웃는 듯 하지만 막 우는 얼굴.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회사를 너무 사랑했어? 돈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룰까를 해결하려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가 본이 되는, 돈이 기본이 되는 주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이 일하는 거니까. 물론 뭐 부자 되고 뭐 평양에서 지금 굶어 죽는 애들 떼쓰리로 있는 거 YTN 뉴스에도 어제 뭐 또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돈을 벌고 해방되고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찾는데 그 중에 아메이 사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저는 이 사업을 접했을 때 안 한다 그랬다가 서서히 변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4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한 모임도 가보고 책도 보고 그때 뭐 자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는 프린트물 하나도 없었어요. 예, 아메이의 더넨 브래드 스트리트의 신용평가가 OA-1이라는 그 조사 자료가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있고 뭐 어딘가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스폰서가 어디서 빌어가지고 구해온 카피를 가지고 온 걸 다시 내가 카피를 했는데 보니까 오자가 오자인지 뭐 이게 A가 A자인지 막 그냥 휴지 쪼가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이봐라 아메이가 1인 뛰어난다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도 그러한 확신을 가진 데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비의 수단을 찾아가지고 확신했던 저희 부부의 첫 번째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저는 IBM에 다닐 때 연봉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창원의 삼성항공, 삼성 창원 제2공장 전부 다 내가 컴퓨터 발로 왔거든요. 오면은 전부 다 그냥 밤에 또 대접해야죠. 술 먹고 잘못해가 그때 이 부산 가는 고속도로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다가 박을 뻔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가고 음주운전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창원 로타리 쪽 돌아가는 잔디밭을 직진으로 그냥 여기서 가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막 그냥 마누라는 학교 다니는 교사였는데 그것도 안정되죠. 그렇지만 부부가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이 돈 때문에 그냥 부부는 동거인이죠. 연애할 때 더 보고 싶어가 결혼했는데 더 못 보는 이유는 1번 집이 너무 넓어서 못 본다.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매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유고 싶어.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마누라도 퇴직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꿀떡 같았죠. 그러면서 아메 사업은 보고 피라미드라 그랬습니다. 피라미드 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고 권하지 마라 그러고 나는 뭐 딴 거 찾는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 사업의 진면목을 조금씩 보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우리 부부를 저는 한때 베트콩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트콩 같이 산다. 근데 서울의 그 북쪽에 있는 상계동이라는 그 지역에 살았고요. 제 직장은 여의도인데 아침에 막히면 서울이 러시아하고 대단합니다. 서울은 아침 7시 딱 되면 막히기 시작합니다. 8시, 9시 10분까지 거의 차들이 서서 움직여요. 그거를 뚫고 직장에 안 잘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부부한테 아내 학교는 제 여의도에서도 한 10분 거리에 떨어진 데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새벽에 막 괴종시계가 있으면 따르릉 3개 놓고 살았습니다. 왜 3개 놓을까요? 6시에 일어나야 7시에 나갑니다. 변비 해결하고 나가려면. 그래서 첫 번째 올리면 탁 때리는 거야. 보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때려. 5분까지 더 자는 거지. 두 번째 딱 올리면 지금 6시 5분이야. 탁 때려요. 또 자는 거지. 6시 10분 되면 드디어 아니려면 큰일 나거든. 화장실 안 하고 둘 다 변비고. 세 번째 때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고 허겁지겁하고 나는 이제 또 늦으면 5분 늦으면 서울은 20분 늦습니다. 하도 막힌 그래서 막 올라타면서 넥타이 뒤로 던져놓고 하면서 빨간불 걸리면 넥타이 메고
그러면서 살아먹기. 그러면서 아내는 그 뒤에 학교가 더 멀어져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저도 주차하기 힘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맥주를 먹으면서 한 말이 여보 우리 베트콩 같이 산다 했더니 뭐 베트콩 봐라. 땅굴에서 탁 자다가 땅굴 타고 가가 청소 팍 사오다가 다시 땅굴로 해가 와가지고 탁 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가 팍 사오고 들어가 팍 자고 하면 똑같잖아 이랬더니 비슷하다. 돈 조금 더 받는 지하철 타는 베트콩이지 뭐. 끝낼 수 있느냐? 내 스스로 못 끝내요. 그죠? 남이 끝내줄 수는 있죠. 그만두시오. 당신은 능력이 뛰어나므로 우리 회사가 아니라도 어떤 회사라도 어울리겠습니다. 나가시오. 이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럼 돈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다음 플랜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현대 중공업, 뭐 돈 많이 벌다가는데 여러분도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가 뭐냐면 부자 울산 정년의 문제들의 임박하다. 전부가 정년이에요. 전부. 갈 길은 멀죠. 그죠? 뭘 준비하고 있느냐. 교육비로 그 찐득이 같은 애들 교육비로 다 탕진했고 그죠? 인생은 늙어버렸고 그죠? 가정에는 들어오면 들어올 적도 없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기만 한다면 암의 장점은 여러분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의 숫자를 잘 보십시오. 이게 어느 연구소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숙제 같은 숫자 네 가지. 이자 없습니다 이제. 이자 조금 주죠. 근데 앞으로 점점 내려가겠죠. 이자 물가 상승률을 빼면 제로입니다.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0.5% 돼요. 14일부터 전기료도 한 4% 오르죠. 가스비 올랐죠. 또 뭐 오르겠죠. 그러면 이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1억 넣어놓으면 한 달에 얼마 준다고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넣어놓을 게 없다 이겁니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넣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못 넣어놓는데 애들 크면 더 넣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걱정 안 해도 되죠. 보통 사람들은. 두 번째, 물가는 오릅니다. 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베트남이 지금 파업 한국에서 배워가지고요. 막 한 달씩 파업, 막 5개월 파업 이런 거 한대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임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 오르죠. 인생. 자, 하면 지금 200세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느 뉴스 200세 얘기가 나오더만요. 야, 참, 대단히 축복받았다는데 이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대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1번이 되시고 2번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50대라고 그랬죠. 그죠? 예. 3번 찍은 분은 이 자리에 없죠? 예. 살짝 돌아서 한번 찍지. 야, 그 인구 통계 보세 놀랐습니다. 하루에, 정확한 통계는 하루에 태어나는 애가 지금 우리나라에 1,100명 돼요. 근데 하루에 50세가 되는 사람이 2,600명이 돼요. 하루에 60세가 되는 사람이 얼마냐면 1,6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보다 50, 60이 되는 사람이 4배가 5배 많으니까 잘하면 1번이 지금 한 20년 하게 됐어 이거. 2번이 정신 안 차리면. 근데 1번 찍은 사람 50대, 60대들은 불만이 있어서 찍었을 거예요. 불안해서 찍었을 거예요. 불안이 덮친 거예요. 불안이 덮친 거예요. 누구나 불안해요. 그럼 20대들 안 불안하냐? 어마어마하게 불안해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 30대들이 사실은 더 걱정해요. 50대들은 그래도 좀 남습니다. 근데 30, 40대들은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걱정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나중에 노후 복지자금들 다 돼야 돼요. 못 되겠다고 뭐 데모하겠지만은 스페인도 데모했죠. 그리스도 데모하고 막 그 프랑스가 데모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 거 나 못 낸다. 올리지 마라. 그 아버지 어떡하라고? 결국 다 냈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 100세는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게 대비라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도 이제 100세 시대가 노래기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 늙으면서 전부 스마트해지니까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시대가 지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저하고 나이 하면 가늠하기 힘들겠죠. 그 누가 많은지 몰라 이제 하면은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온대요. 아유 말씀 맞췄어요. 이제 50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대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음악을 하면서 한 모임이 나가거든요. 챔버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 아마추어 모임에 제가 이제 음악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가서 이제 연주도 거기에 있어가 모였는데요. 거기에 12명이 모입니다. 제가 제일 손아래입니다. 그거 이제 말씀 낮추세요. 제가 의자 들고 오고 막 이럽니다. 87세, 75세, 제일 나이 저보다 바로 위가 12살 많은 사람. 띠동갑. 정정합니다, 막. 예. 음악 교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고 뭐 한대 오면 아직도 그 뭡니까 그 영문학과 교수로 그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아직도 그 뭡니까 그 저 햄릿 이런 거 번역하고 있어요. 저분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죠? 이게 뭘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뭐 그냥 그죠? 우리가 100세 인생 그러는데 가장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0세 인생을 100세답게 살려면 생각을 100세의 시대로 맞춰야 돼요. 그 대부분 지금 50대들은 어디로 맞춰 있습니까? 60세로 맞춰야 있어요. 아버지 살던 시대 생각으로 뭐 왜 될 텐데 우리 아버지도 퇴직하고 오면서 밥 차리려고 하던데 없습니다 이제.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뭐 용돈 줄까요? 내 거 안 뜯어가면 다 해다 그래야지. 그죠? 예. 우리 애가 지금 이제 28인데 바로 유학 가기 직전입니다. 그 뭐 이제 영국으로 가네 뭐 이제 고르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거 계산하니까 정말 주기 싫어요. 아, 새끼 매덕을 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것도 지가 지금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제가 찾아봤더니 그 대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학금이 없는 대학이야. 아주 자랑해놨더만. 그거 뭐 비틀즈가 뭐 만드는 학교인데 장학금이었다고 자랑.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 이 자식들 하면서 막 보니까 막 엄청 또 비싸요. 네? 그 내 아들 불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열심히 살아라. 앞으로 세상이 이렇다. 아, 밤에 공부해가 다 알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문제예요. 이게 28이거든요. 요즘 키덜트 시대 아니에요. 키덜트가 뭐니까 키즈하고 어덜트 합성을 해요. 프로슈머 비슷한 거예요. 알라 어른 알라. 지금 34살인데 레고 조립하고 이런데 레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 30대 중반에 유일한 낙이 레고야. 레고 그 걔들끼리 모이면 전부 압박을 가지고 살면 된다 하는 그 논의를 한대요. 압박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한대요. 참. 아유, 한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심각합니다. 어제 KBS 보신 분들은 제가 어제 뭐 시사기획 창인가 보다 울 뻔했어요. 한라지구, 그 청라지구인가 인천 가는데 그 대규모로 막 정부가 만들고 막 내가 프리미엄 부는 데인데 지금 분양가 2억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믿고 한 노인이 샀는데요.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 평생을 벌어가 산, 아직 부금을 넣고 있지만 이걸 팔고 여기로 와서 여기 오르면은 용돈이라도 좀 해야지 이걸 덜렁 잡아가 대출해가 산 거예요. 근데 서울의 집은 폭락해가 안 내리고, 안 팔리고 이 집은 2억이 내렸는데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원금까지 갚아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길이 없어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잠들면 어떨 땐 안 깨어났으면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 평생을 열심히 사셨던 분이 무슨 죄 있습니까? 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을 당하고 있거든요. 올해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이거는 짐이에요. 짐. 그 저는 막 어떨 땐 정부하고 기업이 너무 속상하고 괘씸한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사고 싶어 샀으면 전부 정부가 분양 그거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 10년, 20년 동안 전부 주택경기 활성화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대출 받으면 제출 쉽게 해가지고 금융권 살리는 척하고 토마토 도망가고 그죠? 부산저축은행 사기치고 그 돈 가지고 전부 지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2억, 3억씩 땡겨가지고 그 돈 일시불로 그냥 재벌 회사들에게 다 줬습니까? 집값은 이미 내렸고 2억, 3억에 대한 돈은 우리가 평생 짐으로 갖고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사기극이요. 전 국민 사기극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렇지.
그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가 이랬거든요. 스페인이 왜 몰락했냐면 이것 때문에. 스페인이 뭐 디즈니랜드 짓는다고 5조를 쳐박았어요. 상호저축금고에서 받아가. 상호저축금고 같은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즈니랜드 땅만 파다 치웠어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거 여러 개 만들고 지금도 폐허입니다. 스페인은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후폭풍을 지났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스페인이 하도 돈이 없으니까, 그거 보셨죠? 2억짜리 집을 사면 스페인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요. 바로 이민 갈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집 2억 주고 사가지고 스페인 가가지고 거기다가 마드리드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의 변혁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아메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오래 하느냐. 필요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해. 옛날에 아메 왜 사람들이 다 안 했을까요? 집값 오르는데 했습니다. 나 그때 그 주부들 정말 이름 다 적어놨는데요. 하라 그러면 저희 남편하고 저는 괜찮아요. 뭐 별로 괜찮아 안 보이는데 이러면 뭐 집이 뭐 어제 또 5천만 원 오르고 최근에 한 달 사이 1억 올랐어요. 지금 막 어질어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냉정히 봐야 되겠구나. 땀 흘리지 않는 숫자로 버블이 일어난 그 거품은 꺼질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은 뭡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이런 풍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평가했던 사람의 말 중에서 아직도 머리에 가장 남는 게 뭐냐. 아메이는 어떤 파도가 와도 넘어가는 서핑보드와 같다. 저는 그 얘기가 정말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뭐 아메이가 떼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막 언제 쓰나미가 올지 모르잖아요. 금융 쓰나미가. 근데도 그걸 다 피할 수 있는 서핑보드와 같다. 둥 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쓰나미 올 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땅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보트를 타고 바다 중간에 있으면 살아요. 하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핑보드 갖고 있으면 되죠. 저는 수많은 금융위기가 지나갔지만 아미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고마워하는 거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결코 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어떤 긴장감, 그죠? 아메가 뭐 조금 다소 매출액이 줄어드는 느낌, 이런 거는 경기가 위축되면 있죠. 그렇지만 하려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르게 볼 수 있는 방어수단이다. 난 이런 방어수단을 해놨다는 게 어떤 때는 뉴스 볼 때마다 감사한 일이지. 제가 뭐 아메를 17년 했지만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둔재에 가까워요. 네? 상당히 못하는 축에 듭니다. 김희뚜리는 보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은 만만찮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 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거다. 저는 한 1, 20년 가량 세계 경제가 냉각기가 올지도 못하는 말을 맞다고 합니다. 잠시 뭐 이러겠지만 지금은 탄력이 너무너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가 노령화가 되어 있고, 그죠? 우리 옆에 중국 있죠? 예, 우습습니다. 이제 얘들하고 겨눠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 긴장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그 가족들 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혁신을 거듭해가지고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자동차는 전 세계 5개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5위 안에 안착을 했고 수익률로는 영업 수익률로는 BMW를 앞질렀어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초긴장입니다. 감원하고 지금 조업을 줄였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중국 차를 못 당합니다. 왜 못 당한지 압니까? 저는 한 사람만 계속 괴롭히는 왜 긴장했는지 아세요? 작년에 중국의 차가 몇 대 팔렸을까요? 중국 안에서 18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작년까지 등록된 차가 1850만 대밖에 안 돼요. 트럭 3륜차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막 당군 건국일에 팔아가 돌아다니는 차를 걔들 작년 한 해에 부탁 팔아본 거예요. 내년에는 2배 팔지 몰라. 그럼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네. 소나타 이름 조금 바꿔가 개나타 이렇게 하면 더 팔리겠지 뭐. 걔들 그 싸게 하면.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전부 저 사람 타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저 소나 타는 거요 이랬는데 전 세계 소들이 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기 싸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국하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개업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제는 국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할 건 많아요. 네. 대우 회장님 말씀처럼 세상은 넓고 할 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할 게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작년에 이게 얼마 전 자료입니다. 자영업 60만 명이 창업해서 소규모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 뭐 떡볶이 순대 가게까지 합쳐가지고 60만 개가 창업해가지고 1년 만에 58만 개 폐업해서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2만 개 성공했느냐? 달세 맞추기도 힘들걸요. 뭐 그중에 몇 개는 대박 났겠죠? 한 2개? 저게 났던 겁니다. 저는 자영업의 기회는 너무너무 많다 세상에. 뜻만 있으면 길이 있어요. 뭐 갈비집을 열든지 냉면집을 열든지 무슨 떡볶이 요즘 유행하는 게 그 김떡순 가게라 그러죠. 김밥 떡볶이 순대. 그 외에 창업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 창업할 게 없어서 서울에는요 압구정도 그 뒷길에 가로수길 하고 있는 그쪽에 카페가 안 돼요. 비싼 게 안 되니까 카페하고 갈비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떡볶이 체인이 한 골목에 8개가 들었어요. 근데 평균 창업 비용이 얼마냐? 2억입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2억 들어야 해요. 조금 땅 좋은 데는 2억 8천. 네. 암이 얼마 들죠? 빵이라니요. 네. 약간은 들죠? 네. 들 건 없으면 노력만 들지. 2억 8천 들고 떡볶이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애들 주변에 보세요. 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저 호프집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 떡볶이 가요. 야, 신문에 떴는데 정말 했고 얼마 들 때가 전화해봐요. 2억 2천 들었대요. 잘 된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한대요. 알죠? 그래도 정말 자영업이라는 관점에서 아메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장점이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가게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수모 파는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늦은 것 같고 그죠? 예, 막 아메 제품 다 쓰는데 팔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만 보여요. 한참 뒤에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보이는 게 장점들이 보인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봐야 돼요. 사업을 해본 분들은 장점을 쉽게 봐요. 근데 죽으로 있던 분들, 직장인으로 모습에 있던 분들은 처음 해보면 전부 장점밖에 안 보입니다. 왜? 비판 정신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주면 막 수파하라 그러면 작다고 체면상 못한다 그러고 그럼 이마트 해보세요 이러면 너무 커서 힘들다 그러고 그럼 뭐 할래 이러면 좀 쉴래 이러고 그럼 정리된다면 아직 컨셉이 안 잡힌다. 언제 컨셉 잡으려? 내년에 잡을게요. 제가 하나 충고를 드릴 텐데 정말 자영업은요 아메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말 적성이 맞아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들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분들 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적성에 맞아가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적성에 맞아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 없습니다. 의사? 없습니다. 코미디언?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걔들 집에 오면요 한마디도 말 안 한대. 마누라하고는 웃기 그거죠?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적성에 안 맞았죠. 정말 적성에 맞는 거 하면 바로 망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동차 광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들고 삼성 자동차 만들다가 죽을 때까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쌍용의 김석은 회장이 스피드 광입니다. 고속도로 생겼을 때요. 집차 그 좋아하시거든요. 집차 타고 10,000원짜리 이만큼 바꿔가지고 걸리잖아요. 걸리면 한 장씩 주고 부산 가지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쌍용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덤태기 썼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여자들 아메아름 안 하고 지 좋아하는 거 한다고 처음에 잘 여는 게 빵집입니다. 왜? 안파리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가 뭐 배만 튀어나오고 그만두는 거야. 중성지방만 막 꽉 끼고 그만두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자들 또 두 번째 자랑이 뭔지 압니까? 지 좋아한다. 옷집. 남편은 여보 내 아메아라고 한번 옷집 해보게 2억만 대봐 얘가. 왜 한지 아세요? 안팔리면 다 짓거니까. 전부 5 사이즈로 해가지고 5개월 만에 문 닫고 다 방에 가져와가 짓겁니다. 절대로 사업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검증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평한가.
그리고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요소들 여러 군데 봐요. 근데 그런 사람 못 찾죠. 근데 밤의 속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라. 내가 맞다고 그러면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살펴보라. 언제 빠질지 모르는 이걸 우리 크레바스라 그래요. 그죠? 예. 히말라야 산에 헬기 타고 쭉 가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러. 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알프스 산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못 내려요. 왜 못 내릴까요? 크레바스 저거 눈으로 덮여있는데 구멍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아 하고 1년 동안 내려갑니다.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 이 빙하가 갈라진 틈. 그죠? 이게 점점 길어집니다. 내 첫 소득으로부터 다음 연금 개시까지. 없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이 끝없는 크레바스일지도 몰라. 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시대에 됐습니다. 그죠? 이 기업들이 바로 100년을 넘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에서 넘어가겠는데, 바로 저 100년을 넘겼던 기업들의 첫 번째는 혁신. IBM은 더 이상 컴퓨터를 팔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혁신했죠. 제가 나올 때 감원이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 16만 명을 감원했습니다. 그걸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컴퓨터로는 돈벌이 못하겠다 해서 컨설팅 회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PC를 팔지도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출발했지만 뼈를 바꿔버렸죠. 루이비통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봤던 우리 유명한 듀퐁 마찬가지입니다. 네, 듀퐁이 나이론 뭐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 이제는 어마어마한 소재 회사입니다. 그건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정도의 발명 특허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황골 탈퇴인 거죠. 제가 얘기를 하자면 바로 100세 인생을 살려면 정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모습,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꾸기 시작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뭐 경제민주화, 경제양극화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1번 후보, 2번 후보 둘 다 공약이 뭡니까?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하더라. 버는 사람은 너무 벌고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 중산층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 1번 후보는 지금 당선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재건하겠다 하는데 자본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후보 둘이, 그래서 제가 1번, 2번을 같이 뽑아야 된다. 같이 뽑아가 IQ를 합쳐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이번에 1번, 2번 같이 찍어놨다가 하나 찍고 막 그냥 내려왔더니 됐대요. 예.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네 사람이 고스톱을 쳐서 다 딸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 땁니까? 판돈이 큰 사람이 져준다? 절대 안 져줍니다. 판돈이 큰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컸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맞벌이 안 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자부하고 쓸 돈도 좀 있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돼지고기 굽기도 좀 힘들고. 왜 이럴까요? 지금 노래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양극화되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가지지만 합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컸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기업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위치는 점점 뒤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다.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그게 바로 제로섬입니다. 합은 똑같다. 삼성전자가 번 것과 누군가가 돈을 낸 것이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매출이 얼마 올렸죠? 와, 200조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000조니까 지금 삼성그룹이 20%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 40% 되겠죠. 그러나 삼성이 그만큼 큰 데는 누군가가 돈을 냈는데 누가 냈습니까? 내가 낸 거예요. 네, 우리 애가 기분 나쁘게도 얼마나 여행 홍콩 데리고 왔더니 쓰리 당해가지고 갤럭시 S3 산지 2달 만에 또 없어졌어요. 또 사줘야죠. 제가 갤럭시 4대 샀거든요. 마누라고. 갤럭시 노트, 갤럭시 3. 결국 우리는 프로슈머는 아니죠. 삼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컨슈머예요. 끊임없이 돈을 내는 죠. 삼성은 끊임없이 돈을 가져가는 죠. 그렇다고 뭐 이건희 회장한테가 내 돈 내놔라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어우, 이런 기계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부자들은 더 부자지 우리가 갈 길은 전혀 없어요.
아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깨어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우리 보통 사람이 광고 모델이 되고 전달자가 되라고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고 회사도 크죠. 홈쇼핑 회사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죠. 그 다음에 유명세에서 이미 돈을 번 자들도 광고 나와서 또 벌죠. 있는 자가 더 가지는 세상이지. 우리 보통 사람이 가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를 소개해서 야 이거 정말 좋던데 이런 사진 기능도 있어. 너도 써봐 했다고 삼성전자에서 당신이 했군요. 5포인트 드릴 게 없습니다. 아메는 이걸 50년 전부터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이 가져갈 돈, 유통업체가 가져갈 돈을 보통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수단이 되게 하겠다를 사명으로 1959년에 그렸던 회사. 보통 회사는 못 걸죠. 네. 처음엔 이게 안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싸이가 돈을 엄청 벌고 있죠. 물론 이제 뒷깎기로 성공했지만 어쨌든 노력도 했습니다. 갑자기 깡충깡충 하다가 그 춤이 성공을 해가지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뜨고 있는 라면이 뭡니까? 블랙 신라면. 그게 어마어마한 열풍입니다. 근데 블랙 신라면이 사실은 재작년에 나와가 실패했던 거예요. 그 안에 뭐 함량이 뭐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판매 중지했던 겁니다. 판매 중지하고 아무도 안 사먹었던 거를 싸이가 나와가지고 춤추다가 갑자기 아침 굶지 마세요 이러니까 좀 난리가 나쁜 거예요. 싸이는 더 부자 되고 우리는 돈을 더 쓰는 자가 되지. 그거 먹다가 배는 좀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하고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러한 돈, 부익부 빈익빈의 균형이 안 잡힌 그 돈의 일부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광고 모델이 되고 내가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되고 그렇죠? 써봐. 나처럼 피부 고와지지. 너도 써봐. 이 제품 이런 거야. 내가 유통업체죠. 그 돈이 우리 보통 사람에게 많이 온다면 박근혜 당선자가 얘기하는 중산층 70%가 될까요? 되고 남죠. 중산층이 살찐 나라가 될까요? 될 수 있죠. 경제 양극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죠. 우리 보통 사람인데 바로 그러한 사상을 가진 회사가 저는 아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빨리 버느냐의 목표보다도 정말 이거는 괜찮은 개념이구나. 증계민주화라는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가진 자가 더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요. 저도 그런 것들에서 감동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 할만하다. 야 이건 멋진 측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도 멋있게 전달하면 멋있게 다가갑니다. 아메도 막 스토커처럼 다가가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메 여러분들 멋있게 합시다. 멋있게. 특히 우리 월드와이드 방송은 강매하지 말고 사람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반 죽이지 말고 막 골목에 숨어있다가 깍꽁 하면서 막 지효행 가자 막 이러고 이러지 말고 짜증내 살게 가자 이러고 하지 말고 네 성공 하나만 1,000만 원 내봐라 야 물건 사뿌라 야 언제 내 투구만 돈 이러지 말고 누구나 변종이 나옵니다. 근데 아메를 정확히 하면 정확한 복제가 일어났죠. 네. 뭐 아메가 변종이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는 보세요. 보험료 자기 돈으로 계약 맺어가지고 상 타죠. 나중에 돈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자동차왕 지 이름으로 100대 사도 돼요. 그죠? 친구 이름 빌리가. 그리고 뭐 상금왕 됐습니다 하고 상 타고 박수 받죠. 속으로는 다 골마있죠. 그죠? 그리고 그 100대 팔기 위해서 막 친구들한테 가가 막 강매하잖아요. 주민등록증 줘봐라. 카페가 막 자동차 보내버리고 신용카드 끌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듣냐면 계속해서 아메이를 미팅을 하면서 처음 온 사람을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정면을 안 봐요. 이렇게 봐. 저쪽 봤다가 살짝 이렇게 봐. 왜? 너무 눈 자주 마주치면 할까봐.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아메의 안 좋은 면을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 모시고 갔길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 좀 해보라 했더니 제가 2년 전에 아메를 소개받았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아메를 권했어요. 근데 권한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던데요. 진드기처럼 달라붙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어디에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물건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막 정말 원수지가 될 정도로 나에게 막 부담감을 주고 그래서 막 얼굴 보기 힘들지가 또 헤어지고 이랬다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라. 그래서 한 1년 넘게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따라갔다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만든 건요 잘못하면 물론 이 자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요 안 오는 저쪽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아미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멋있게 나가면 어떨까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창원에 한 분 한 분이 1년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미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포인트예요. 후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상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경제민주화까지도 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분들 만나면. 기업에서 왜 정리해고 할 때 막 취업 프로그램 돌리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 창업해라 이래가 막 그냥 쫓아내기 미안하니까 막 창업 프로그램 강사를 불러가지고 막 제 빵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면 뭐 사진 현상소로 해보세요.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런 거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못 이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쳐.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은 무점포를 하라고 잘 가르친다면 그거야말로 훌륭한 창업 프로그램이에요. 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아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월드와이드 리더가 돼요. 제가 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다. 노력 순으로 된다. 이거 자본주의에서 정말 찾기 힘들어요. 직장에서 못 찾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 안 옵니다. 하나 아멘 옵니다. 분명히 노력을 막. 저하고 같이 시작했고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보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 밑에 금방지게 한 3명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 10년 넘게 저한테 뭐 부탁을 안 해요. 와서 뭐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고 이러질 않습니다. 지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입니까? 내가 가면 오히려 그룹이 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근데 나는 시간이 완전히 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그룹 S만 들어오는 게 내 마지막 연봉만큼 들어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막 안 씻고 먹어도 비리지 않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고 눈이야. 너무 세게 되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이런 기회란 걸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정답. 그 다음에 뭡니까? 윈윈의 우선. 내가 벌고 죄송합니다. 됩니다. 예. 되네요. 예. 째리 보는 것 같은데. 예. 내가 돈을 벌 때 피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른 사업에서 이거 참 찾기 힘듭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혀야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안 입히려고 하면은 거의 망하기 십상이죠. 예. 그래서 막 나쁜 재료 써가 좀 피해를 입혀야 잘 되고 냉면 국물 이상한 화학 조미료 넣어가지고 막 이영돈 PD의 그거 봤어요? 예. 아유 그거 보고 나 만두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못 먹겠어 막.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황태 게 먹이 가지고 그 국물 내는 오뎅하고 그거? 예, 오뎅탕하고 그 콩나물 24시 이런 데 있죠. 해장국 그거. 그 국물 뭘로 내는지 압니까? 게 사료로 쓰는 황태 찌꺼기 그거가 한 봉지 10,000원이야 이만한 거. 그거가 국물 자리네요. 그러더만요. 지난주에 뭐 했더라? 네? 지난주에 또 너무 기분 나쁜 게 뭐 했죠? 네? 조미료? 조미료 뭐 그전에 했는데 떡볶이도 아니고 네? 비빔밥. 네, 그날부터 비빔밥 안 먹게 결심했어요. 정식 반찬 있잖아요. 15가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정식하고 비빔밥집 같이 하더만요. 정식 그 반찬 먹으면 반찬 그거 안 먹고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쌓아가지고 미나리 털고 상 털고 다 털어가지고 그걸 다시 맨손으로 집어가 비빔밥 할 때 넣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주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창원엔 더 그렇겠지?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야 내가 돈을 빨리 버니까. 그래서 암의 요리 배우게 돼요. 암의 요리 배우는 건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냄비를 팔아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진주 발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생명을. 진주분들 그렇게 하죠? 아닙니까? 윈윈이 보죠. 저는 정말 좋은 게 암의 사업 17년 했지만 가끔 전화가 너 때문에 망했어 이 자식아 이런 전화가 안 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가 암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망했잖아. 이런 전화가 안 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또 보낼라도가. 자, 이거 한번 비디오 한번 볼까요? 본문도 있겠지만 이거 SBS 여기도 나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묻는 이유는 SBS라고 안 하고 왜 대구는 TBC인가 뭐 여기 바다가 하잖아요. SBS라는 이름을 잘 모르는가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직통으로 SBS가 안 나와요.
받아서 중개해 주거든요. 거기에 2% 봤어요? 이거? 안 나오는 모양이네. 여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이게 4번에 걸쳐서 아마 인터넷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최후의 제국, 바로 자본주의의 양극화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는데, 저 이거 보고 아주 석치석치됐습니다. 그 일부에 보면 정말 양극화가 나옵니다. 미국조차도 이 양극화에 시달린 게 나오는데, 정말 섬찟합니다. 찍지 마세요. 보통 찍는 분들을 보면, 그 인터넷에 가면 더 선명하게 뽑을 수 있어요. 찍는 분들을 보면 괜히 찍고 집에 가면 절대 안 꺼내옵니다. 보통 보면 한 200장 있는데, 찍지도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자 확인할 때요. 끄뻑끄뻑 하면서 천천히 가요. 그 메모리 많이 차면요. 휴대폰 느려지는 거 아세요? 좀 찍지 마. 찍으면 즉시 PC에 옮기고 지우세요. 그럼 이거 찍지 말고 인터넷에 가면 선명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찍어가면 어떤 분들 다운 보내주고 이 자리에 또 생중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사업성명. 니는 지오에 오기 힘들지? 내가 생중계 해줄게. 동기부에다. 동기부에 절대 안 받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 다 대신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라스베가스의 그 미국의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평균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4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예. 5명 중에 1명의 아이가 굶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라스베가스 지하도에 수만 명이 집 없이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은 옛날부터 맞벌이를 해야만 됐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 시간이 이게 52분인가 했거든요. 지금 52분 보면 집에 못 가니까 이걸 약 5분에 걸쳐서 편집을 해요. 한번 볼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C 따라서 이 동영상은 운조면 나와요. 나오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돈의 제국입니다. 누구나 돈을 갈구하고. 이게 이제 동영상 파일을 해석하지 못할 때 나오는 자동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방법이 더 있어요. 여기서 직접 한번 때리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운 나쁘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탓하지 말고 한번 볼까요? 직접 한게 없나요? 위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야, 대단하다, 창원분들. 오, 눈매가 보통 아닌데요. 오,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네,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의 제국입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양극화는 돈을 갈구하고 돈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하는 발언을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본주의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병이 나버렸습니다. 최후의 경고, 그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돈의 제국 자본주의는 마침내 최후의 제국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불가의 상징 황소는 태평양을 건너 그 양극화의 대표이게 중국인데 한번 볼까요?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돈은 거침없이 이 땅을 지배하고 새로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부의 제국은
선택받은 인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주 금요일 베이징의 한 클럽 앞엔 고급 스포츠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대졸자 평균 임금은 우리 돈으로 50만 원. 대당 10억 원을 훌쩍 넘는 차들은 마치 딴 세상 풍경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슈퍼카를 몰고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앳돼 보입니다. 부모님의 부를 대물림한 재벌 2세들, 바로 푸얼다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공정한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우리의 귀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What he should do is whatever he wants to do and assume responsibility for himself. But he doesn't have that. He doesn't have it, and he needs intensive care for 6 months. Who pays? That's what freedom is all about, taking your own risks. This whole idea that you have to prepare. Congressman, are you saying the society should just let him die? 미국이 의료보험이 정말 열악한 나라죠. 부자들이 안 내겠다고 really 해서 poor children in really poor neighborhoods. So what if they became assistant janitors and their job was to mop the floor and clean the bathroom? And you pay them. Don't blame Wall Street. Don't blame the big banks. If you don't have a job and you're not rich, blame yourself. 명언이죠. 이 라스베가스 지하에 이건 사는 어느 우리가 부부를 생각지도 못했던 풍경이 취재했는데 펼쳐집니다. 바로 몇 달 전까지 중산층입니다. Yeah, this is the food pack right 근데 here. 지금 보는 We'll 것은요. give them out to about 100 kids that go to 여기가 school 미국의 here, 아주 and they live 부자들이 in 만든 hotels 플로리다. on US 192. 근데 주말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스쿨버스에서 주말 동안 애들에게 음식을 아이들이 나눠요. 굶지 않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We didn't get there yet. Here you go. Come on over here. Man, you got a lot of books in here. On Thursdays, don't bring your coats and everything, okay? Hey, who's next?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미국에선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34개 OECD 국가 중 빈곤율 4위라는 수치 또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How you doing, guys? Going? Okay. That's what makes it so amazing. You know, that's what makes it so. Most people wouldn't even realize it's going on because they don't see it. You know, we live in our own little world here, and here's this whole other world exists out there that we're not really aware of. You know, I mean, we've become aware of. You know. 45명 중 1명의 아이는 모텔이나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며 집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습관적으로 박수 치세요 여러 번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슬라이드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아마 SBS에서 방송 안 하고 내가 아마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좀 놀랍죠? 미국이 이렇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중산층에 몰라. 그죠? 라스베가스 정말 저도 가봤죠. 그 지하 수만 명이 산다는데 그 취재를 하는데 다 맞벌이 부부였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쥐처럼 생활합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죠? 과연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죠. 그죠? 네. 저는 미국에서 정말 저런 애들이 밥을 굶고 있었다. 저 아까 그 고단체에서 나온 분이 그러죠. 안 봤으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게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빈곤층을 없애기 위해서 존슨 대통령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빈곤층은 더 늘어났습니다. 절대로 정책과 돈으로 못 바꿉니다. 양극화 때문에. 아까 부자들의 사상을 봤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혈안을 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그 사기 사건들. 가진 자들이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 할머니 돈 몇 조를 가지고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숨겨놨겠죠? 그런 것들의 자본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은 정말 드문데 아메이가 그걸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이 일하는 이런 기회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바로 창립했던 때 당시에 이 두 창업자의 모습입니다. 흑백사진. 저는 이 사진 보면 참, 야, 두 사람 참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플랜을 짜놓고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해에 바로 미국 앞에 서면서 어떤 사람이 다 부자 되게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민주화, 공산주의가 맞다고 해가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헛소리라고. 근데 가장 거지가 많은 나라로 전락하고 아메리카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종해. 기회다. 그죠? 여러분들 기회 앞에 있는 겁니다.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고 그런 가치를 보는 눈을 열느냐 안 열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거죠. 제가 무슨 달콤한 말을 해서 하게 한다고 며칠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본질을 보고 멋진 사업으로 해낸다면 여러분을 이해하고 같이 할 사람 나올 거다. 저는 암의 수익 구조를 넓히면서 돈이 많이 벌린다, 빨리 된다를 강조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 암이 빠르게 됩니다. 보세요. 한 달 만에 100만 원 벌고요. 다음 달에 다이아몬드 되고요. 이런다고 할까요? 거부감만 잔뜩 생기죠. 근데 윤리적이냐, 노력순위 하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암에는 내가 노력한 양, 내가 전달한 양을 다 포인트를 주죠.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했다고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이 그림에서 나의 노력이 많습니다. 엄연히 계산을 해보면 나의 소득이 더 많게 계산합니다. 항상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노력순으로 되는 거죠. 저도 아메를 알아보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날 마음이 확 열렸어요. 이야, 이거 맞네. 제가 문과를 나가고 수학머리가 되게 짧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할 무렵에서 한 달 뒤에 이걸 느꼈어요. 아, 맞아, 이거 되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거 윤리적이고 노력 내 많이 하면 스폰서부터도 많이 벌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스폰서를 쥐어봤어요. 죽이지 말고. 쥐었더니 내 소득이 그대로야. 그대로란 건 뭡니까? 빼앗아가는 개념이 전혀 없죠. 내가 아메에 1번으로 등록하나 500번으로 등록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량에 딱 결정이 되어 있다. 피라미드 아니죠? 이거는 역피라미드, 나로부터의 피라미드예요. 그러므로 정당하다. 이거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대학에서 이걸 강의해요. 아메의 수익구조.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MBA 과정 이런 데서 강의를 한다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이걸 강의할 때는 써먹었습니다. 좀 그럴 때 보이잖아요. 미국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제가 4사람을 만났거든요.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막 와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이 강의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제가 17년간 4명을 보다가 지난달에 1명을 더 만났어요. 분당에서 끝났더니 저희 그룹입니다. 우리 여자 다이아몬드 데리고 왔는데 남자분인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시카고에 MBA 과정을 거쳤는데 MBA 과정 때 바로 아메이 수익 구조를 이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 스타디 하더라고요. 그래 또 좀 하네요. 시카고 하니까 좀 하고 조선에서 했다 하면 또 하고 그래 되겠어요? 시카고에서 한다. 시카고 MBA 과정에서. 이런 그림이 형성될 수 있겠죠. 내가 잘 배워가지고 6분에게 6분을 점을 쳐서 뽑을까요? 어떻게 뽑을까요? 점을 쳐서 뽑는다. 아니면 내가 한번 전화번호를 내놓고 찍어볼까? 동창 중에서 내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 6명을 뽑아본다. 아니면은 좀 어리숙한 애들 16명 뽑는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죠? 점을 치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메 사업을 하기 전이에요. 아메를 전달받기 전에 제가 회사를 나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영도 철학관이라고 유명한 데 있습니다. 예, 영도에 살던 다리를 한쪽 좀 저는 분인데요. 아주 용해요.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계룡상가가 길을 받고 오는데 잘 맞춘다 그래서 그때 5만 원인가 뭐 낸다 해서 우리 마누라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갔죠. 나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랬더니 하더라고. 앞으로 돈 많이 버시겠다고 그러면서 막 위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벌 돈은 이 벌떼같이 밑에서 들어오는 올라오는 돈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이 뭔가 이러고 했더니 또 하더니 그까지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칭찬했을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되 비누나 화장품은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멘 하게 되니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엉터리였구나. 우리가 비누하고 화장 무슨 묻자면 했습니까, 그죠? 예. 근데 벌 때 이거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벌 때가 아니죠. 같이 일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6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막 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의 99.9%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겠죠. 왜? 똑같은 생각을 누구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의 같은 것을 누군가가 다 해놨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밑에 사람이 잘 될수록 내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밑에가 잘 될수록 내가 좋은 거예요. 보험회사 가면 시험 칠 때 가방 올려놓고 칩니다. 컨닝하면 절대 안 돼. 내 고객을 봐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려줘서 잘할수록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해야 돼. 왜? 그분이 잘 되면 내가 좋게끔 딱 묶어놔. 더불어서 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을 더해놨다 이렇게. 그죠?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멘 사람이 잘 되고 싶으면 저 6명이 다 잘 되려고 하면 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는 저 6명 재산만 뺏으면 돼. 망하든지 하든. 근데 이 아멘은 뺏으면 끝나죠. 한 번에 딱 뺏고 야 니 1,000만치 살아. 내가 딱 뺏고 그 다음에는 원수되고 없고 원수되고 없고. 그래서 피라미드 하는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혼자 노는 거야. 혼자 박수치고 놀아요. 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멘은 같이 놀죠? 네. 이 6명을 뽑는 거는 다 그걸 우리가 시스템을 공부하라. 어떤 경험치들이 있는지, 어떤 확률이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배울 필요. 그게 가장 질기.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정확한 시간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아멘사라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첫날부터 덤빈 사람이 그 다음날 칼로 목을 찌르고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내일부터 아멘 해가지고 정말 한번 본데 스폰서님은 땡 잡은 거예요. 내 같은 사람 못 만나 이래놓고 막 방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막 팩스 놓고 막 난리를 하고는 한 달 뒤에 타다단계 갑니다. 일어나는 일. 저는 아메가 개고기 같아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고기 잘 먹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게 바로 유인익 씨입니다. 저한테 개고기 안 먹습니다. 너 개고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개고기 드세요 이러더라고. 먹습니다.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메가 개고기야. 아 기분 나쁘다 했는데 지금은 잘 먹죠. 그게 아니죠. 그런 확률들을 배워가라. 그죠? 그래서 아메이 방식을 배우면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요즘은 아메이 제품 좋아요. 그래서 많죠. 네, 이제 제품 전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는 품격 있게 하면 해야 됩니다. 품격 있게 하면요, 아메이는 포화가 안 일어나요. 그 품격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럼요. 위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밑에는 바글바글해도.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아메이는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했는데 홍콩에 저희 집사람하고 1년에 한 3번 가는데 또 12월 달에 우리 애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해서 에이 하면서 돌아오는 날 그 티켓팅을 한다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입국 수소가 넣어서 줄 서 있는데 저는 아메에서 가장 좋은 버릇은 오늘 이제 옷 갈아입으면 이 마우스 스프레이를 넣어 다닙니다. 혹시 있으시면 좀 빌려주세요. 이왕이면 여자끼리 남겠죠. 이 석가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리도 좀 크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일단 친구들이 묻죠. 감사합니다. 피부이 좀 올랐네요. 그거 뭐야 이러면 아멘 제품이야. 이거 기가 막히지 이거.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직장 해가지고 야 영업할 때 이런 거 필수야. 이걸 이제 매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아멘 아세요? 근데 아멘 열심히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 비행기 타다 말고 했습니다. 넣는데 여자 2명이 제 바로 뒷줄에 했어요. 저 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멘 글리스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본토 발음이네. 그래가 예스 하면서 너 어디 왔니 말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어요.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내 들어가던 소리 듣는데 몇 년 됐냐? 15년 됐답니다. 그래서 너는 좀 사과하니까 나는 사과하는데 얘는 안 한다고. 얘 말 좀 해달라면서 너는 P 어떻게 되냐? 내가 더블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높다 했더니 막 하더니 막 갑자기 존경에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니까 골드 프로듀서래.
남편하고 제조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몇 년 됐대? 5년 됐대. 그래서 열심히 해라. 너희 나라 15년 됐는데 최고 피는 거예요. 수석 다이아몬드. 동양권은 속도를 중시하지만 외국 쪽 보면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그렇게 속도보다도 오랫동안 하는 이런 성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인데 9줄이 다 다이아몬드래.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점수가 괜찮으니까 하여튼 뭐 9줄 이렇게 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9줄이 됐다 이 소리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복잡해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고 막 제가 이메일 주고받고 역시 아메이는 하나다.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남아프리카까지도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1번 피라미드는 질기다. 2번 대단한 기업이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에? 뭐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라고요? 저 삐지만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6분이 씀으로써 피해자도 없지만 나는 수입이 나오죠. 근데 이게 달아 없어지는 제품이면 매달 나온다면 이거는 아까 이자율 제로 시대에 대단한 대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은행에 9만 원 받으려면 얼마나 놔야 돼요? 계산도 안 되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현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지독한 판매, 애들을 가둬놓고 매일 출근하는 거 이거 아니죠? 프로슈머다, 이거. 프로슈머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슈머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진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자꾸 느껴봐야 돼요. 처음에는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밀은 뭡니까? 이 6명이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업이구나. 이것만 지키면 되겠구나. 그러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죠? 예. 텔레비도 끄고 내가 시간을 조금만 빼면 되죠.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애 키우면서. 그래서 4명에게 이러면 1, 6, 24 한번 더 해볼까요? 24명이 만약에 2명씩에게 더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48명이 늘어나죠. 이거는 보세요. 1, 6, 6, 6 하면 1, 6, 6, 6 하면 훨씬 많죠. 6, 6이 36. 36 곱하기 6은 얼마예요? 벌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줄여놓은 겁니다. 1, 6, 4 이거는 미국에서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라 고 해서 하나가 6을 했으면 6은 4밖에 못했고 4명은 2밖에 후원을 못했다고 줄여라고 해서 만든 플랜의 규조에 지금은 뭐 늘려도 됩니다. 근데 1, 6, 4, 2의 플랜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하죠. 20만 원씩 다 썼다고만 가정해도 내 보너스는 피해자 없이 이 할머니도 벌고 다 버는데 내게 들어오는 것은 170만 원 정도 되겠죠. 실제로는 저거보다 많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느낌이 옵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고 중산층이 살쪄가는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어떡하나? 네? 이해가 되셔야죠. 그죠? 바로 이게 아메이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도전해 있고, 그죠? 수많은 사람이 이걸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슈머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요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프로슈머예요. 아까 내가 요리는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했는데, 지금 맞는 말이죠. 엄마가 칭찬받고, 그죠? 존경받고, 애들에게 정말 우리 엄마 최고의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부들에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소리 듣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되죠. 바로 그게 기가 막힌 프로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백 근처에 광교라는 신도시에 이사간 이제 SP 근처 대신 우리 리더 집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번 저러 오라 그래서 가서 그날 찍었습니다. 근데 이쁘죠? 이 디너 세트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 부부상이에요. 이 그릇까지 다 직접 사와가지고 멋있어. 여 와인 한 잔 탁 곁들여가지고 남편하고 여보 힘내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안 울면 말아 볼거 그죠? 이거 여러분들 밖에서 먹으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3, 4만 원 1인당 무조건 들어갑니다. 포도주 한 병 까면 50만 원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거 집에서 해가 칭찬받고 남편 사랑받고 나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돈을 벌고 딴데 치고 돈 벌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밖에서 하나 몰라. 그죠? 이런 게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아메이와 같이 거래하길 바라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슈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메이 소비자만 100만 명 있다 해도 여러분이 어떤
생산업체 CEO면은 아메이망에다가 거래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하고 싶죠. 그거 잘하면 100만 개 팔리는데. 그래서 막 기업은 이 큰 모임이 있는데 잡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아메이는 1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고 100만 명이 뭐가 있습니까? 입산 전달자들이 있다. 끌 수도 없는. 라디오는 돌려 끄면 돼. 이 여자 입은 돌려도 안 꺼져. 홍수는 막아도 절대 못 막는. 그죠?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사진 보내고 막 밤도 낮도 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 100만 명이면 숫자로 보면 1000만이 넘죠. 그 취업들이 아메이 보면 기하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래 똑똑한 경영자들 있는 데는 아메이망을 분명히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 돌았던 모 기업도 제가 아는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MBA 과정을 하고 경영을 공부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만났더니 아메이 거래를 터기 위해서 만나고 있다. 결국 이제 지금 거래하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잡아놔. 네, 옛날에 아메이를 잡아넣으라 했는데 지금은 아메이를 잡아놔. 조금 다르죠? 바로 이제 결론 내보세요. 아메이의 성장은 무심할 게 없습니다. 살펴보세요. 나의 성장은 의심할 게 없죠. 정확히만 한다면. 그 방법이 처음에 문제인데 바로 이런 것들. 아메이에서 좀 어렵다고 보이는 건 뭐냐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생각하도록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설명을 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러기도.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시스템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임들, 자료들, 그죠? 각자들 하는 모임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 있는데도 방향을 잘못 잡거나 거리를 잘못 잡아도 실패를 하죠. 그죠? 바로 정확한 방향, 정확한 거리, 정확한 방식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시스템이고 그게 가장 뛰어난 게 전 세계에서 월드와이드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확히 배워갔어요. 다 이 정리되어 있죠. 그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내가 해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건 이제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시스템이 없을 때 참 힘들었어요. 정말 한 것도 해보고 한 것도 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그죠? 너무너무 좋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예 이런 단어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이제 한국의 미국의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네. 제가 그걸 가지고 8명의 파트너를 데리고 제가 첫 모임을 그룹 모임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스템이 돌았을 때 그 8명 중에서 6그룹이 다 성공해냈어요. 네. 지금도 하고 그 중에 4명은 다 다이아몬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스템의 힘은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잘 설명만 해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분밖에 못 보니까. 그죠? 예. 그리고 더 시스템에서 배워야 될 거는 하나를 잘 팔고 내만 잘하는 게 아니죠. 내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하는데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시스템을 이렇게 전국에 해놓은 이유가 더 잘하고 많은 경험을 시작하는 사람이 자꾸 뿌려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붕어빵을 잘 굽게 되면 이걸 그냥 혼자서 많이 구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런 틀까지 잘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 내 혼자 팔면 1000개인데 10명이 팔면 10,000개예요. 100명이 팔면 10만 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인쇄를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단어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합니다. 서로 피해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메이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변종은 나와 있거든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전부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지적하고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업을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SP를 가는데 정확하게 가기 귀찮으니까 집에다가 한 1,000만 원 사서 간다. 물론 뭐 본사에서 제재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러니까 가는 것까지는 피해자 없습니다. 자기 혼자 막 그게 쓰러져가 좀 맞아가 다치든지 아니면 에센스에서 목욕을 하든지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센스 1,000만 원치 가서 막 푹 담가가 막 목욕을 하든지 그건 자유인데 그 놈 걸 들고 나가 싸게 팝니다. 그러고 던지는 건 뭡니까? 수많은 피해자를 이 땅을 흐려놓는 행위죠. 그런 거는 절대로 좌시하지 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고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두 리더님도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김일두 리더님한테 직접 고발하라.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윈윈이 되어야만 이 사업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따뜻한, 내가 더불어 성공하는 그런 사상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제일 크게 얻은 게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이러면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베트콩처럼 같이 힘들어하던 그 베트콩에서 탈출시켜줬다. 네. 학교 교사를 저는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학교 교사도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아메이를 시작하고 학교 교사로서 아내가 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로서, 그 다음에 엄마로서, 학교 교사로서, 아메이 사업자로서.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까지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정말 전철 타고 했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완전 판치가 돼요. 내가 저거는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직전에 여보 그만둬도 되겠다. 지금 섣불리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이아몬드는 확실해 보이고 이제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하면 그 행복만큼은 안 보이겠느냐. 물론 과감한 도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열심히 했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죠? 지금 추위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아내 모습보다 지금 행복해하는 모습이 훨씬 보이죠. 네. 교사 있죠? 학생 없으면 할 만한 직업입니다. 세일즈맨, 고객 없으면 할 만해요. 아메이, 회원 없으면 못하죠. 다른 겁니다. 전 그래서 아내에게 그 자유를 줬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 뭐 억만금 이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돈의 소중함이란 게 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옹달생 같은 소득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많이 벌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교회에 헌금하고 불우아동을 돕고 이번에도 연말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흔쾌히 1,000만 원을 아무 미련 없이 문자 보낼 수 있는 권리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인색함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장모님이 다니는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 의사가 저하고 이제 친합니다. 하도 모시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맞지요? 맞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모시고 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면서 혀를 쩍쩍쩍 차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고 있습니까? 아내하고 같이 번 돈, 그 아내를 잘 낳아준 장모님은 당연히 모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것도 아메리카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저는 돈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끝을내요. 어제 텔레비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말 들었습니다. 파산성을 하는 중산층이 앞으로 많이 늘겠죠.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 이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뭐고 내 재산 다 가고 탕감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140만 명인가가 10년 동안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신용카드 못 만들고요. 아무런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거밖에 기회 없어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10억을 빚져서 그럴까요? 50억을 빚져서 그럴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거의가 2억에서 3억. 집 살 때, 사업할 때 빌렸던 2억, 3억을 갚지 못해가지고 2차 대출을 받고 2차 대출의 압박 때문에 2차 금융권에서 받고 그 이자라도 메고 위해서 카드 대출을 받는 거를 2년, 3년 가다가 소득이 끊어지면 타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은 돈 2억, 3억으로 결정이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그런 수단도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길 바라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